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제가 들어보면서 정리해본 법학 관련 14개 문구를 소개시켜 드리겠어요. 이제 웨이크렛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웨이크렛이 아주 이렇게 에디팅하기도 편하고, 고치기도 편하고, 530개는 예전이고 지금 615개가 되면 이런 것도 뭐 이렇게 해서 고치면 그냥 되고요. 그래, 법학은 이게 프로페셔널한 거잖아요. 뭐 로스쿨이 있고 서양은 뭐 다 똑같은 것 같지는 않고 로스쿨은 미국에 있는 것 같고 미국 제도고 유럽은 로가 그 디그리가 있는 건데 그죠? 그 대학교에 대학교부터 뭐 그래도 하여튼 이거는 프로페셔널하게 라이센스가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도 사실 이게 무크를 통해서 그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뭐 이렇게 그런 거예요. 법학이나 의학이나 어떤 암기도 많이 있고 물론 이해도 있지만 그렇게 아주 뭐라 그러나 철학이나 무슨 물리학이나 이런 것 같이 그거보다 훨씬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라이센스가 있고 뭐 또 어떤 학비도 비싸고 또 뭐 인원 제한도 있고 예를 들면 의학 같은 경우는 쿠바 같은 데 보면 뭐 사실 누구나 공부할 수 있잖아요. 의대. 그리고 질도 높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그 의대 공부도 근데 의학이나 무크가 법대 무크도 로도 뭐 상법 뭐 국제법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기존의 그 사회 속에서 직업 그 라이센스 주는 뭐 배당이나 하여튼 그 이해관계죠. 그래서 이게 무크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제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 의사 뭐 국가시험 이런 거 같이 로도 시험이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건지 그거는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MBA 같은 거는 뭐 충분히 지금 하고 있고 문구를 통해서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것도 완전히 뭐 배출러부터 학부부터 다 문구로 커버가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근데 요는 지금 그렇게 로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이로 문구가 저는 잘 모르지만 로도 뭐 계약법, 형법 무슨 뭐 민법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유명한 대학교들에서. 그러니까 법학도 충분히 어떤 자격 시험 이런 거는 그를 통해서 안 되더라도 스스로 이렇게 흥미를 공부하거나 뭐 자기 그런 것을 충분히 많이 나와 있다. 그 로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크리미널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본 거는 그냥 저는 제 흥미 있는 대로 특히 또 이제 왜 역사하고 직결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한번 해보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건데 컬럼비아 대학에서 요즘 그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뉴질랜드까지 그 원주민들에 대해서 아마 원주민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학문적으로나 실제로 어떤 그런 연구는 한 10년 전부터인가 어떤 질적으로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물론 이제 흑인에 대한 거는 항상 있었는데 흑인은 원주민은 아니잖아요. 그 아메리카 대륙에 다 노예로 갔던 거지. 근데 그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인디언들도 있고 하여튼 아메리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원주민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어요. 한 10년간. 거기에 대한 문구들도 이거 이제 컬럼비아 대학에서 그 컬럼비아 대학 주변에도 하고 전체 미국 전체 아메리카 대륙에 에, 그런 원주민에 대한 어떤 권리들 이게 뭐 보면은 저 역사도 그렇고 쭉 이렇게 자세하게는 아닌데 방대하게 115페이지니까 제가 정리한 걸로 그러니까 Indigenous Peoples' Right Movement 이것도 이제
물론 뭐 1960년대 그 인권운동, 흑인 인권운동 때 같이 여성운동도 그렇고 이 원주민도 같이 들어가고 그랬었죠. 그다음에 뭐 셀프 디터미네이션, 그다음에 라이트 투 랜드, 테리토리 앤 리소스, 컬처럴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또 유엔 뭐 그런 식으로 해놨네요.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특수한 분야죠. 국제법도 아니고 약간 인디지너스 피플스 라이트라고 여기 유엔에도 어떤 선언문 같이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런가 봐요. 그다음에 로마법. 이거는 이제 나폴리 대학 로마법이니까 뭐 아무래도 이태리 대학이 잘 하겠죠. 히스토리 오브 로만로 해가지고서 로마법 하지만 모르잖아요. 그거 잘. 그러니까 요거를 로마법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자세하게 6주, 7주, 8주까지는 자세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크는 그 자료가 아주 영양가가 있어요. 여기서 또 골라놓은 거, 큐레이션 해놓은 거. 그거는 뭐 옛날 같이 인터넷이 없을 때 무슨 참고 자료 책으로 소개하고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들어가 보시면 그 물론 그뭐 로마법 법문은 그 로마의 원본들 문서들 직접 뭐 이런 것 그대로 다 있고 또 영어로 번역된 거 다 있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다음에 국제법 이건 루뱅 대학에서 이게 국제법이라는 것도 뭐, 잘 배워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루뱅 대학에서 국제법도 이건 굉장히 좀 자세하게 여러 분야를 커버하나 보네요. 483페이지나 제가 정리한 거를 보면 Introduction International Law, Setting the International Law Stage, 그다음에 Making, 그다음에 Making 일리브로, 그다음에 Applying 하고 claiming responsibility, seeking justice, upholding peace, 이렇게 텍스트북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국제법이라는 거 뭐 좀 넓게 써요. 그러니까 한번 쭉 보시면 이건 개괄적인 루벤 대학에서 그렇게 한 것 같고, 이것도 International Law in Action 그래서 A Guide to International Court and Tribunal in Hague, 헤이그에 있는 라이덴 대학에서 라이덴 대학 자체가 어, 라이덴 대학 헤이그에 있나 그럴 거예요. 가이드 투 인터내셔널 코트 국제 사법 재판소죠. 헤이그에 있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걔네들이 언제 됐고 뭐 하나 그런 걸 거예요. 그다음에 뭐 케이스 스터디도 있고 그렇겠죠. 그럴 거예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법 철학이라고 유니버시티 오브 서레이 대학이라고 이건 영국 대학인 것 같은데 유리스프루덴스라는 이것도 무슨 전문 개념인가 봐요. Introduction to Philosophy of Law에서 법 철학 입문 그래서 Unjust Law is no law at all 이런 거 하고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뭐 악법도 법이다 이런 거 같은. 그다음에 guilty mind, neuroscience and responsibility, neuroscience도 나오고 법 철학이니까 그러니까 어 그래도 그렇죠. 뉴로사이언스가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뉴로사이언스는 뇌과학인데 그지 신경과학인데 법 철학에서 신경과학이라는 거하고 연결이 되나 그다음에 양심인데 이 guilty mind가 법 철학에 Why should I be responsible for my inadvertent action. 이건 뭔지 advertent action이라는 게 why should I be responsible for my 그거는 그런 것들도 이게 꼭 확실히 advertent action 그런 거는 저는 그렇게 되면 그냥 구글로 일단은 이렇게 해봐요. 그죠? advertent 의도하지 않은 거 그것도 그게 어떤 법적인 용어인가 봐요. 그렇겠죠? 예. 그런 거 같이 법학 관련 법철학, 그런 거. 그다음에 시빌 리버티. 이거는 프리스턴 대학 교수님이 이부작으로 미국 헌법에 이거 이부작인데 하는 거는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헌법
해석이죠. 헌법 해석이고 미국 헌법 해석. 그다음에 헌법 중에서 특별히 미국이 그 제일 그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 시빌 리버티인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explore the moral basis of controversial claims of civil rights and liberty by carefully considering the evidence and the reason presented by notable thinkers and 그라운드 브레이킹 슈프림 코트 오피니언 특히 이제 슈프림 코트 오피니언은 미국 이걸 대법원이라 그러나요? 거기서 판결한 거 특히 이제 어떤 케이스 스타디로서 시빌 리버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저해되는 거는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판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자유라는 거 자유인데 이제 시빌 리버티죠. 물론 개인의 자유지요. 근데 하여간 그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그 핵심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린스턴 대학 교수님이 아주 근데 그것이 이제 케이스 스타디움은 어떤 경우가 실제로 일어났을 때 어떤 판결인데 헌법에 있는 거하고 헌법에 있는 게 어떻게 어떤 케이스 스타디 케이스에서 적용이 되느냐 그 부분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헌법 해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플라이 하는데 적용된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프린스턴 대학 교수님이 하시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런던 대학에서는 영국은 무슨 성문헌법이 아니고 관습법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커먼로라고 하는 게 관습법으로 되나 봐요. 어떤 판례로 되고 그거 신기하죠.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중첩이 되니까 계속 우리 같은 거면 오히려 쉽죠. 뭐 한번 그냥 이렇게 이조금 망하고 해방이 되고 뭐 어떻게 되고 헌법 쫙 만들어 버리면 되고 하니까 근데 계속 그 법을 서로 왕이 갖고 있다가 귀족들이 조금 뺏고 뺏고 막 하다 보면 이게 다 그냥 관습적으로 이렇게 쫙 되는 거지 어느 한순간 확 뒤집었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영국의 관습법 그다음에 영국 대법원 인사이드 UK 슈프림 코트 영국 대법원이 이제 최종 발표를 하겠죠. 그거 역할과 케이스 스타디로 어떤 그다음에 이제 영국 대법원도 이제 큰 어떤 아까 같이 시빌 리버트라든지 무슨 뭐 큰 어떤 그런 것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어펙트를 하는데 그런 경우들을 한번 예를 들고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영국 대법원도 같이 만든 걸 거예요. 슈프림 코트하고 런던 대학하고 해가지고서 같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괜찮은 거겠죠. 직접 할 때. 그다음에 미국은 성문헌법, 미국도 불문헌법이 있나 봐요. 그 요거 예일 대학 교수가 아주 조금 좀 법학적인 측면이더라고요. 아까 프리스턴 대학 교수님이 오신 건 조금 역사적인 면을 좀 많이 하는데 이분은 아주 조금 법학적인 입장에서 미국 written constitution하고 unwritten constitution 그래가지고들로 어떤 개설 같이 인문 같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뭐 한국에서도 유명한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분은 뭐 어, 철학과 교수죠. 근데 어떤 면으로는 이게 전체가 정의라는 게 법적인 개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법철학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죠. 평등이라든지 뭐라든지 뭐 이런 거. 근데 이것도 자료가 좋아요. 자기 혼자 강연하는 게 아니고 여러 대담을 또 해가면서 뭐 이런 거 인터뷰도 있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요즘에 그거 하는 아주 첨단이죠. 인공지능과 법. 이거 룬트 대학이라고 아마 이게 룬트 대학이 유명한 대학이에요. 스웨덴 대학인데 저도 무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룬트 대학이 이거 뭐 보통 대학이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역사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인공지능과 법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지금도 일어나지만 앞으로 참 큰 영역이 될 텐데 인공지능을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컨트롤해야 되는 건가? 레갈 인공 퍼블릭 섹터에서 또 프라이빗 섹터에서도 다루고 공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에서 다루는 거고 셀렉티드 챌린지 오늘 이제 앞으로 어떤 인공지능이 문제를 일으킬 건가 어떤 우리 법 시스템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마이클 샌들 교수가 그 정의란 무엇인가 말고 어,
정의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영역이고, 이건 경제적인 돈, 마니, 마켓, 에시 이렇게 이걸로 아주 주로 자기 강의도 있으시지만 각 분야의 인터뷰들 교수들하고 전공 그런 거에 특히 하버드 교수들 다 끌려 나오고 그러네. 그런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법학은 저는 이제 제가 흥미있는 것만 한 14개 들으면서 정리를 한 것이고 이거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법학. 그러니까 충분히 흥미있는 것들 국제법 또 무슨 뭐 국제기구 뭐 또 상법 뭐 민법 뭐 다 저는 잘 모르지만 다 유명한 대학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